3급 30회 1과목 문제 1번. 이 문제는 여과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과 속도 단위가 미터 퍼 데이입니다. 이 문제가 쉬운데요. 그 이유는 단위만 맞춰주면 됩니다. 처리 수량이 6만 세제곱 퍼 데이입니다. 그리고 한지에 대한 면적이 100인데 5지라고 했으니 이제 5지에 대한 면적은 500제곱미터이면 여기다가 나눕니다. 500제곱미터 분의 1로 나누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여기 미터만 남죠? 그리고 120으로 됩니다. 따라서 120미터 퍼 데이가 여가 속도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약품 침전지와 표면 부하율, 평균 유속이라는 힌트를 주고 가로 안에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표면 부하율입니다. 표면 부하율이 뭐냐면 침전지에서 어떠한 구조가 있으면 여기서 유량이 흐르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떨어지는 침강 속도가 표면 부하율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이제 속도 단위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이 표면 부하율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떨어지는 실제 침강 속도가 있을 테고 표면 부하율이 있을 텐데, 실제 침강 속도가 표면 부하율보다 더 크다면 이 의미는 곧 침강이 잘 이루어져 플록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표면 부하율의 이제 이론적인 침강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표 면적분의 유량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A라는 표면적과 이제 유량이라는 Q, 이 두 값으로 표면 부하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품 침전지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횡류식 침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분류가 되면 보통 침전지와 약품 침전지가 나뉩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응집 처리를 하냐? 하지 않느냐? 약품 침전지다 보니까 약품을 넣어서 응집 처리를 하겠죠? 보통은 약품을 안 넣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표면 부하율이 보통 다릅니다. 여기선 5에서 10 단위는 밀리미터 퍼 미닛, 그리고 약품 침전지에서는 15에서 30, 약품을 넣어서 응집을 하기 때문에 더 무겁기 때문에 표면 부하율, 그러니까 이론적인 침강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유속은 여기서는 0.3, 약품에서는 0.4가 되겠습니다. 더 빠르죠? 두 개 다 구조는 이제 2지 이상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지가 2지 정도는 있어야지 수리하면서 나머지 한 지를 더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직사각형이어야 되고요. 길이가 폭의 3에서 8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길어야 그만큼 가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침강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유효 수심이 3에서 5.5m입니다. 여유고는 30cm 이상.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보았을 때 표면 부하율은 이제 약품 침전지 기준이니까 15에서 30, 기억은 15에서 30, 니은은
0.4m/min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탁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 넣는 문제입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탁도 수질 기준은 0.5 NTU입니다. 이하입니다. 급속 여과지에서 바람직한 세척 배출수의 최종 탁도값은 10 NTU 내외입니다. 문제 4번 클로라민 문제입니다. 클로라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클로라민은 차염소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차염소산은 이제 염소와 물이 만나서 차염소산이 만들어지고 염산이 이렇게 화학식이 됩니다. 그래서 살균력을 봤을 때 제일 센 거는 오존, 그 다음 차염소산, 그리고 OCl, 이게 차염소산 이온인데 요 HOCl이 H 플러스와 O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게 차염소산 이온이고 약 80배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클로라민입니다. 클로라민은 차염소산과 암모니아 때문에 형성되는 건데 세 개로 나뉩니다.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 모노가 하나란 뜻이고 D가 2개, 트리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l 기준으로 봤을 때 NH2에 Cl 하나, 모노 붙은 게 모노클로라민, D는 2개라는 의미니까 NaCl2 D, 그리고 NCl3가 이제 트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pH마다 형성되는 게 다른데 모노 같은 경우에는 pH가 8.5, D 같은 경우에는 산성 그 pH 4.5에서 8.5, 트리는 4.5 이하에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이 높을수록 트리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모노, D, 트리, 이제 여기에 클로라민입니다. 그래서 클로라민이 pH 따라서 지금 모노, D, 트리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5번 정수장 계획 정수량과 시설 용량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1.3 계획 정수량과 시설 기준이라는 이제 파트에 나오는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냥 계획 정수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예비 용량입니다. 시설 용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예비 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의미하며 디귿은 25%입니다. 25%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문제 6번 배출수 처리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상수도 정수시설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데 23장 배출수 파트 쪽에 나오고 23.5.5에 3 탈수 케이크의 처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유기물의 함량이 몇 프로 이하인 경우에는 무기성 원위로 해당되고 40%입니다. 40% 이하인 경우에는 무기성 원위.
그리고 마찬가지로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유기성 온이 수분 함량을 80%, 85% 이하로 탈수한 다음 매립시설로 매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 7번 염소 요구량을 구하는 겁니다. 단위는 mg per 리터. 이런 단위가 나오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염소 요구량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염소를 주입을 하잖아요. 실제로 염소를 주입합니다. 이 염소 주입량이 실제로 넣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론으로 염소를 넣어야 될 양, 그거를 염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이 요구량에다가 잔류를 하는 염소 양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그 양이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염소 요구량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잔류하는 염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소 요구량은 염소 주입량의 잔류 염소를 뺀 값입니다. 염소 요구량 단위 보면 mg per 리터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Q가 유량이 6000 세제곱미터 per day이고 에카 염소가 30kg per day입니다. 이 두 개를 잘 이용한다면 이제 농도가 나오겠죠. 따라서 지금 염소 주입량은 단위를 똑같이 만들기만 합니다. Q분의 염소 주입량을 하면 아까 30kg day인데 이것을 유량으로 나누니까 6000 세제곱미터 day입니다. 그러고 1미터 세제곱은 1000리터입니다. 단위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30kg 데이로 지워지고 6000 곱하기 1000리터. 키로가 1000을 뜻하니까 3만 그램 6000 곱하기 1000리터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600리터분의 3g입니다. 1g은 1000mg이니까 3000mg per 600리터 나누면 5mg per 리터가 염소 주입량에 대한 농도입니다. 따라서 염소 요구량은 주입량 5mg per 리터 빼기 잔류 염소 농도 0.3이라고 되어 있죠. 0.3mg per 리터를 빼주면 답은 4.7mg per 리터입니다. 이렇게 단위로 주어진 거는 단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 더 쉽습니다. 이 문제는 탈수기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벨트형이 주로하고 감압녀가 연속 석회. 이 얘기는 진공 탈수기가 기억이 되겠고, 데칸트형이 많고 원심분리란 말이 있죠. 그러면 원심분리기. 드럼형 중력이란 표현 들어갔죠. 그러면 조립 탈수기. 키워드를 찾으면 됩니다. 중력을 이용한 거 조립, 그리고 원심분리라는 말 표현됐으니까 원심분리기, 감압이란 표현이 들어갔죠. 진공탈수기.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